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샌드폭스입니다. 현재 이 TLT와 TF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에 접근하고 있는 상품이죠. 자, 그러나 이 해당 상품도 굉장히 많은 시장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 있는 전망치들과 이런 기대감이 현실로 실현되리라는 건 우리의 그냥 이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시장은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상황들을 나열해놓고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현재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현재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 TF 같은 경우를 현재 살펴보시면요, 이 구름대 부분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내일 있을 비농업고용과 그리고 이 실업률이 예측치를 더 높게 상회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조금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 이 레벨을 많이 이탈하게 된다고 봤을 때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미국지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월봉 트렌드 선상에서 바닥 레벨에 다 왔기 때문에, 자, 앞으로 오히려 금리 상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TLT, TF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구간은 이 5월달부터 7월달 이 점프가 되기 이전의 구간에서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금리 인하 한 차례 사이클을 보고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려왔고, 생각보다 더 많은 이 후속적인 전망치에 따라서 우선 조금 더 일단 관망을 봐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으나, 최근 움직임들과 동향들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오를 위험성도 있고, 또한 이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그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립금리 상승 위험도 있고 중동 진영 위험에 따라서 현재 채권의 금리가 다시 한번 튀어오를 이런 리스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가격이란 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손실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해피한 위치입니다. 왜냐? 이 바닥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이고, 이 바닥 구간에서 기본적인 TLT만 8% 나오고 TF가 24% 나옵니다. 게다가 매월 배당금이 있죠. 자, 이 해당 측면에 따라서는 굉장히 현재 해피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파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은 일단은 당장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이탈이 나오는지, 비농업과 실업률 전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이런 부분을 같이 크로스를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심화가 된다면은 11월에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가격은 한 차례 더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말은 즉 10월달까지는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통 가격이란 기대감에 움직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나온 데이터 또한 이 미래에 있을 데이터까지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응을 이미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재 금리 인하가 된 시점부터는 조정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을 갈 것이냐, 이 여부는 굉장히 현재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내일 있는 지표를 봐야 되는 부분이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 오늘 장중이나 내일 봤을 때 이 구간 적어도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자, 이게 120선이고요 120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위험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익절로 마감하는 선택도 괜찮을 수 있겠죠. 수익률이 여전히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에 이 소심파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구간은 역발상 구간입니다. 저도 항상 이 역발상 구간에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왔으며, 역발상 구간에서 분석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여러분들께도 다 무료로 공개를 드려왔어요. 이러한 이 역발상 구간에서는 부하 대상 투자자들이 감히 매수를 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JP모건 같은 인물이 나왔고 8% 금리 간다, 중립금리 상단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창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건 반대로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을 토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지점이 되었던 거고, 저는 그때 당시에 계속 버텨야 된다, 분명 금리는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연준 의원들도 금리는 안 된다,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 연준 의원들이 틀렸고, 일단 금리 인하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봐야 된다. 왜냐? 경기 침체와 이 물가, 현재 두 가지 측면 속에서 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다 잡히지는 않을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올 것이며, 현재 하드랜딩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 전망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현재 50bp 금리를 단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단행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다시 나오는 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물가 위험
위험이 있다. 물가 상방으로 다시 튀어오를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기존에 있던 이런 전망들,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시 바뀐 전망들, 내년까지 3% 금리에 대한 전망들이 다 싹 다 가로 엎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금리 상승이 다시 높아지면 사이클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전망들이 그대로입니다. 그 전망들은 그대로지만 시장이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행동 경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행동 경제와 함께 굉장히 복잡기를 사용한 역발성 사이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대응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이나 고가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기본적 역발상 사이클을 이용한 행동 경제를 보시며 효율적 시장 가설과 함께 심리까지 시카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할게요. 정말 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보다 보면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떤 시기에 봐야 될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전 JP모건이 8% 금리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그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니라고 말한 것도 미래는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 미래가 앞으로 우리가 현재 10년물 금리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상당히 튀어오를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들을 생각을 해볼 때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낙관이 시장을 더 많이 팽배하게 지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올라가고 나면은 이 낙관적인 정보가 비관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TLT의 TF는 폭락하는 것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갖고 신용물 금리와 장기물을 추종하는 TLT와 TF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는 이런 낙관이 팽배한 구간이고 미국제 신용물 금리는 더 내려간다는 전망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조심하는 편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는 추세적인 금리나 된다는 둥 이런 말을 기본으로 해서요, 이제 TLT와 TF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보고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노후 준비는요, 지금 실물 금과 실물 은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그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는 해당 금과 은의 가격은 더 높은 레벨에 형성되어 있겠죠. 투자는 단순합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근데 싸는 시기에는 여러분들께 그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뉴스들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석을 여러분들 해드리긴 하죠. 근데 그런 뉴스는 없더라 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죠. 싸다고 생각한 시기에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는 이런 뉴스는요, 오히려 그게 더 하락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말씀드려왔던 부분인 건데, 일단 제 전망은 이 상단까지라고 말씀을 지난날 드려왔어요. 그러나 이 구간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상단까지나 보고 있었는데, 이 현재 현상들이 틀어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내일 있을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탈이 된다고 봤을 때 적당히 이제 익절하고 나오는 것도 다음에 있어서 정말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다리면 좋은 장세 옵니다.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 시기에 민첩한 하루를 보냈을 때 이게 하루하루 쌓여갖고 정말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지금처럼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는 시기, 그리고 지정 리스크로 인한 물가 리스크까지 함께 합쳐진 이런 시기에 우리가 단순히 경기 침체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함께 오는 인플레이션 증가도 함께 보시며, 그래서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중립금리 상승만 불러온다,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또 있죠. 이제 일본 금리 인상 12월달은 더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움직임이 더 청산이 가속화가 되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미국채 선호 심리가 현재 감소한 구간에서 미국채는 대선에 의해서 수요가 정책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었고, 이 현상들이 다시 감소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과 맞물린 이런 현재 대선발 특수 수요를 감안했을 때, 그러면 결국 11월 대선 이후에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건 내일 비농가 실업률이고, 이 데이터에서 미국이 경기가 더 많이 이렇게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신호가 나온다라면은 10월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당장 끝내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있을 지표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투자는 각자 스스로가 하시되 제 영상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을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현재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 유동성도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미국의 통화량 M2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 맞물려 갖고 국채 금리가 결코 안정화될 수 없는 사이클이다. 단순 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서 현재 5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던 것일 뿐이고, 앞으로는 양봉의 위험이 더 거세질 것이며 JP모건이 말한 8%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7%대까지
티어 5를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금리나 언제냐, TLT, TF 언제 몰빵 때려야 되냐 이걸 물으신다면요,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다 오르고 그리고 경제가 안정화되기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경제가 앞으로 성장이 될 수 있으면서도 물가가 다 잡힐 걸 확신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면 되겠죠. 그때는 언제다 상당히 높아진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이클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내려가는 사이클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내려가죠. 이런 식의 사이클을 봤을 때요, 결국에 우리가 TLT, TF에 성공할 수 있는 사이클이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악마의 상품이더라. 그래서 이런 악마의 상품에, 악마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시게 된다면은 자금도 못 끼고 마음고생도 하고 노후자금 넣었으면 노후자금 그거 다 갈려버리고 그거 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